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어제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기까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태클이 만만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특히나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법률 제도적 지원책을 황교안 대표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설마 일본 특사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어제 오후 4시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큰 화두는 일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는데요. 결론은 일본의 조치가 부당한 경제 보복이고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데 모아졌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근데 이 5당 대표 회동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기자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길어져서 대체 언제 이야기가 나오냐, 언제 그 발표문이 나오는 거냐, 다들 이제 한참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약 3시간에 걸친 회동 끝에 4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 발표문을 채택을 했는데, 근데 그 발표문의 문구를 도출하는 데까지 굉장히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도 1시간이 더 소요됐다고 하는데 발표문에 대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문제 제기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런 기사 나와 있는데요. 일본 자극한다며 청와대 회동 발표문에서 문구 빼려다 실패한 황교안, 이런 기사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떤 문구가 문제가 됐었냐 하면요. 1항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저해한다. 이게 뭐가 문제지? 이 대목하고요. 그리고 3항에서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 부품, 또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이 문구를 넣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반대가 심했다는 후문입니다. 아니 이게 왜 뭐가 문제길래 이걸 반대까지 하냐 싶으시죠? 민주당 이해창 대표는 이 회동 직후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목을 넣지 말자는 자유한국당 주장이 있어서 이게 이제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제 자유한국당 주장이 있어서 논의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본이 주장한 거잖아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겠다고 일본이 먼저 내세운 건데 이걸 넣지 말자, 이게 일본을 자극한다는 건 대체 뭔지, 여기서 팩트가 아닌 게 있습니까? 일본이 하지 않는 걸 우리가 가짜뉴스처럼 일본이 그렇게 한다 카던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실제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겠다고, 한국을 배제하겠다고 지금 공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비판 의견을 담는 것이 대체 뭐가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건지. 아니 일본이 우리를 자극하는 건 생각 안 하나 봐요. 일본을 자극하는 거에만 전전긍긍하면서 일본이 우리를 이토록 자극하고 있다는 건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건지. 근데 그래서 1차 협의가 무산되고 2차 협의에서 또 다른 정당의 이런 요구에 힘입어서 자유한국당 빼놓고 다른 정당들은 다 넣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구가 반영이 됐다고. 그래서 다들 그걸 빼자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제도적 법률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황교안 대표가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반대한 이유는요, 결국은 추경안 처리를 전제로 한 내용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그 6월 국회 추경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회동하면서 한 10여 차례 추경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이거 원내의 그 논의할 내용, 원내에서 논의할 내용이다 이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어제도 피해갔다고 하는데, 근데 계속해서 지금 이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막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일본 경제 도발에 대한 조치를 지금 이제 한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정부가 추가 예산안을 추경 예산안을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고 수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경제 어렵다고 그렇게 날리면서 추경은 대체 왜 안 해주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추경을 이 발목 잡아서 일본 이 수출 규제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이런 기업들을 돕자는 그 지원책조차도 하지 못하겠다, 버티는 건 대체 무슨 심보인지, 그죠? 아무튼 이 같은 황교안 대표의 억지에 결국 재정 예산 지원이라는 부분은 원래 애초에 이 주장했던 내용에서 이제 빠지게 됐다고 하고요. 원래 하려고 했던 합의안에서 빠졌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황 대표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라는 부분 역시도 결국은 예산이 따르게 돼 있고 추경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다며, 아니 재정 예산 지원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 부분을 뺐는데도 법적 제도적 지원도 결국에는 추경 예산과 연관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억지를 부리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경쟁력 강화라는 문구 정도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뭐 다른 야당도 실질적인 내용 하나는 있어야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경쟁력 강화라고 문구를 합의하게 됐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황 대표는 아직 구체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안 된 부분 아니냐, 당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 발표문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일본 때문에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에 대체 무슨 이견이 있을 것이며, 그 내에서는 일본에 피해 입는 기업들을 지원해주지 말자는 의견이 나올 건가 봐요? 무슨 이견이 있을까? 아니 그리고 대체 누구랑 의논을 하시기에 그런 이견이 나올 거라고 지금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설마 자한당의 본사인 자민당? 거기랑 논의하시려고? 아니면 조선일보한테 뭐 물어보시기라도 하시게? 진짜 관련해서 뭐 같이 회동을 하셨던 분들, 다른 당 대표들도 굉장히 좀 당황하셨을 듯 한데요. 아까 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그걸 빼달라고 할 줄 몰랐다 이런 반응이었다고 하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도 아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빼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했었다고, 현장에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그 정동영 민주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하고 같이 라디오에 출연했던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도 관련해서 애써 말을 아끼더라고요. 예, 저도 잘 모르겠다, 사실 확인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당 의원이 보기에도 이걸 어떻게 쉴드를 쳐야 할지 좀 애매한 거죠, 그죠? 아무튼 뭐 보아하니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거 보니 국회 추경안 6월 처리도 지금 다 물 건너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죠? 나라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추경 처리 전제 조건 내세우면서 여전히 갑질 중인 자유한국당,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곱게 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지금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한다면서 이렇게 정말 기를 쓰고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껏 모아가지고 회동을 한다고 해서 아유 그래도 같이 뭔가 발표를 하고 하나보다 하면서 기다렸더니 그 와중에 추경안 처리랑 연계하면 안 된다며, 네, 기업들 피해 있는 기업들 지원하자는 대책까지도 막아 나서겠다는 이 자유한국당의 심사. 제발 정말 너네 나라로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로 가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거듭. 그런 가운데 이런 보도 오늘 나와서 또 우리 국민들을 매우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우파 매체들의 보도가 정말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런 기사, 이런 방송이 나왔다고 하네요. 일본 후지TV에서 논설위원이 문재인 탄핵의 해법이다, 이런 막말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남의 나라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외국인이라니 진짜 오지랖도 정도 것이지. 아니 일본 댁들이나 선거 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사실 이 후지TV 같은 경우에는요, 극우 성향인 산케이 신문 계열로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가 지금 산케이 신문하고 지금 계속해서 일본의 이런 그 수출 규제 논리를, 아베 정권의 이 수출 규제 논리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한국을 맹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런 곳이죠. 근데 이곳에 히라이 후미오라는 논설위원이 지난 17일 후지 뉴스 네트워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방송을 통해 한국 재계 인사로부터 이제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그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 재계 인사 누구요? 한국 재계 인사 대체 누굴까? 설마 그 재계가 막 언론재벌 조선일보 이런 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재계 인사 대체 누군지, 누가 그런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한국 경제 강진임에 틀림없다며, 그러길 바라는 거죠. 수출 규제 자격해서 한국이 이제 난리 나기 바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은 이제 와서 강제징용 판결을 번복할 수도 없고 레이더 조사 문제를 인정할 수도 없고 위안부 재단은 이미 해산했고 결국 일본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문 대통령을 자르는 것 정도다, 이렇게 막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주 웃기고 앉았네. 아니 우리가 왜 니들한테 뭘 내놔야 되는데? 뭐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우리가 니들이 내놓으라 그러면 뭘 내놔야 되는데요? 잘못은 정작 일본이 했잖아요. 아니 엎드려 빌고 과거를 사과해야 할 건 정작 일본인데 지금 우리한테 뭘 내놓으라 말아야. 웃기고 있네 아주. 뭐 양아치예요? 삥 뜯니? 근데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당했고 노무현은 탄핵 도중 목숨을 끊었다. 진짜 이런, 아니 이건 팩트 자체도 완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팩트조차 잘못된 사실을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너진 한일 관계를 구할 길은 문 대통령 탄핵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갓전치도 않죠 진짜. 아니 무너진 한일 관계의 원인이 누굴까? 원흉이 누굴까? 바로 일본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왜 일본한테 뭘 내주고 설설 기면서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아니 뭐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우리가 아주 벌벌 떨면서 제발 일본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막 바지끄레기 붙잡고 늘어질 줄 아나 봐요. 아주 웃기고 있네. 아니 뭐 물론 그렇죠. 국내에서도 뭐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이나 그리고 일부 그 극우 유튜버들 이런 분들이요,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며, 우리 일본님을 자극하지 말라고, 한일 관계가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고 아주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본이랑 사이가 나빠지면 우리나라 완전 폭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만, 그런 사람들 얘기만 열심히 이제 들으시니까 일본 여기 후지TV 이런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너네 이렇게 앞만 빌어봤자 소용없어. 너네 우리랑 사이 좋게 하고 싶으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밖에 없다, 이런 건방지기 짝이 없는 오만방자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는 겁니다. 근데 뭐 글쎄요, 사실상 일본 정치라고 하면 뭐 자민당 일당 독재로 지금 계속해서 거의 죽은 거나 살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죽은 정치 수준으로 해왔던 일본 입장에서는 부패한 권력을 직접 국민들이 몰아내는 그 박근혜 탄핵 같은 사태가 굉장히 좀 신기해 보였나 본데요. 그죠? 놀랍고 신기해 보였겠죠. 근데 민주주의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서 지금 뭐 왈가왈부하며 내정 간섭을 하려는 것까지 받아줄 만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수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죠? 어딜 감히 지금 우리 국민들
정말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은 그 민주주의 선봉에 서 있는 그런 시민들입니다. 아시잖아요. 현재 자부심 있는 국민들이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후지TV, 산케이신문 이런 쪽 그 아베 정부에 쥐어잡힌 어용 언론들인데, 극우 언론들인데 무슨 어디 감히 남의 나라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니 많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들이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지금 오만방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뭐랄까요, 오히려 정말 이런 극우 언론들이, 극우 매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는 걸 보면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거듭 또 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후지TV는 이런 히라이 논설위원회 막말이 논란이 되자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하긴 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뭐 설마 일본 극우 언론의 이런 주장에 우리 국내에서도 열심히 동조하면서 일본이 탄핵하라니까 우리 얼른 탄핵하자 뭐 이러면서 그 뼛속까지 식민지 근성에 찌들어가지고 뭐 덜 떨어진 소리 하시는 분들 설마 계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 덜 떨어진 분들 없겠지 설마? 그런 거 아니겠죠? 참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정말 지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금 지켜내고 있는 이 국민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일본산 불매운동 계속해서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갈수록 변화하고 또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전에도 몇 번 일본 그 불매운동이 있긴 있었거든요. 이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오래되거나 막 굉장히 좀 오래 지속되거나 광범위하게 벌어지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한층 진화한 모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것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일본 제품을 대체할 만한 국산 제품을 직접 찾아주기도 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도 갖춰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노노재팬닷컴, 어제 뭐 인터뷰도 하고 이 노노재팬닷컴을 만든 분이 어쨌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던데요. 요런 사이트입니다. 혹시나 보셨으려나 모르겠는데 이게요 일본 제품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 국내 제품들을 이렇게 같이 올려놓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지난 11일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일본 제품과 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의 정보를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게 모두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련한 정보를 등록을 직접 할 수 있고, 그리고 등록된 내용도 직접 또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할 수 있고, 이 집단지성이 같이 이제 동원되고 있는 그런 사이트라는 거예요. 네. 현재 이 노노재팬닷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등장하기도 했고요. 해당 사이트의 접속자가 폭주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제도 이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해서 서버가 이제 뭐 아예 접속이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주도했던 곳이 또 중소마트들인 거 아시죠? 중소마트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 총연합회에서 지난 5일에 일본 제품 판매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 계속해서 점점 더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가 되면 자발적으로 이제 실천하는 곳들까지 거의 5만 곳이 넘어설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여기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에서 참여한 분들은 한 3,500여 곳, 16일 기준으로 3,500여 곳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2만여 회원사를 보유한 슈퍼마켓 조합까지 이제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지금. 그리고 추산 가능한 참여업체만 3만여 곳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뭐 별도 선언 없이 자발적으로 지금 참여 중인 편의점, 식당 등을 더하면 다음 주 초쯤 5만여 곳 정도가 불매운동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최근에 저희 뭐 인근 동네 마트들, 슈퍼마켓 이런 곳에도 보면 일본 제품들이 아예 빠져있는 곳도 굉장히 많고, 있어도 아예 뭐 구매를 안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우리 뭐 채팅창에서도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일본 제품 팔고 있는 이런 마트들에 직접 가서 막 항의를 하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뭐 일본 제품을 판매하던 곳이 판매하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홍춘호 한산총련 정책이사는 불매운동 첫 주에 10개 정도 회원사의 매출을 계산해봤더니 평균 3% 정도 떨어졌는데, 외려 최근에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응원하는 손님들이 더 늘어나면서 매출이 더 올라가고 있다. 아, 이거 진짜 반가운 소식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형마트들에서는 일본 제품이 아예 소비자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 일본 맥주 매출은 지난달 17일에서 30일에 비해서 24.6%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 국산 맥주의 매출은 6.9%가 더 늘어났다고요. 이게 진짜 일본산 맥주는 정말 집중 타겟이 많이 돼서 많이들 지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계시는데 더 많이 좀 줄어들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앞서 17일에는요, 회원수가 133만여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카페 내일동이라는 곳에서요, 아예 사이트를 임시 휴면 상태로 돌렸다고 합니다. 활동 중단하는 방식으로 불매운동에 동참을 한 거죠. 내일동 관계자는 기나긴 휴면 상태에 접어들까 한다라고 하며, 이 시각에 어디에 가시는지 궁금했었어요. 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네, 그러면 얼마 뒤 일본 참의원 선거일이 다가오는데 그 전에 일본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선거가 끝나고 목소리를 내거나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무언가라도 해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휴면 공지글을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SNS나 뭐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곳들에서 일본 상품 리스트가 계속해서 공유되고 아예 뭐 일본 브랜드 회원에서 탈퇴했다는 인증글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기억하시겠지만 불매운동이 장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막말을 했던 유니클로 이 CEO 발언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분노케 했었는데요. 그러자 유니클로 앞에 아예 뭐 1인 시위를 하고, 뭐 유니클로가 정말 보통 이때 뭐 세일 기간이고 이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들끓는데도 불구하고 가게들이 굉장히 한산하다고 하죠. 유니클로 매장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직접 유니클로 매장, 유니클로 이 측에서 사죄의 인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봤자 안 살 건데 누가 봐도 임기응변이라는 걸 이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하는 사과라는 걸 분명히 느낌이 오는데, 그죠?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걸 이제 국산 브랜드로 대체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국내 기업들 상당히 좀 반색하는 분위기, 내심 좋아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국내 패션 브랜드, 스파 브랜드 가운데 유니클로와 경쟁하고 있는 스파오라는 이 업체 관계자는 일단은 뭐 국산 브랜드인 것을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어줘서 감사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특히나 전통적으로 일본 브랜드가 강세였던 문구류 시장, 문구류 저 학생 때도 일본 문구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산 대체 소비재가 굉장히 힘을 받고 있다고 해요. 우리 모나미 볼펜, 모나미의 주식이 지난 4일
주당 3,325원에서 17일에 4,550원으로 2주 만에 37%가 치솟았다고 합니다. 오, 이런 거 진짜 국산 브랜드 키워주는 거 좋죠, 그죠? 반면에 이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은 다들 숨죽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뭐 일부 좀 잘못 알려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뭐 적극적으로 해명을 내놓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뭐 점점 더 이렇게 불매운동이 장기화되고 더 확대된 조짐을 보이면서 일부 일본 기업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 전자제품 업체 소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불매운동에 대해서 정세를 주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소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삼성으로부터 또 이제 디스플레이 이런 걸 또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예. 그러다 보면 어차피 또 일본 업체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터라 더더욱이 좀 우려를 뭐 나타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전에도 물론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있었지만 그 전과는 또 다른 한층 더 파급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는 주로 뭐 독도 문제, 과거사 문제 이런 좀 정치적인 부분에 국한됐다면 이번에는 지금 일본이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결부를 시켜서 이제 공세에 나서면서 국민적 반감이 더욱더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 제품 많이 소비를 하던 이 젊은 층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으면서,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진짜 이런 거 보면 우리 국민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죠? 너무 훌륭하고요.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참에 일본이 이렇게 마음대로 지고 흔든다고 우리를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착각은 절대 다시는 못하도록 정말 혼쭐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모두 우리 서로서로 으쌰으쌰하며 더 오래오래 이참에 제대로 이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산 기업들을 더 키워주는 것, 이런 것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발칙한 뉴스 주말 지나서 월요일날 다시 올게요. 그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